네, 운동 처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운동 종류 어떤 걸 권해주셨냐?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테니스 등 유산소 운동 이게 효과적인가 봐요, 이 교수님.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듣는 환자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의사가 환자분한테 처방하는 운동은 약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느냐 보시는 것처럼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심장이 열심히 뛰게 되고 피를 온몸으로 많이 보내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몸속에 있는 그 혈액이 빨리 돌면서 청소가 되겠죠.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온몸에 있는 근육, 장기로 콜레스테롤을 다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하라라고 하면 잘 안 하시게 되고 맞아요. 걷기 해야 돼요, 수영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게 힘들면 그냥 뭐라도 몸을 많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약이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근력 운동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저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사실은 저도 구분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몇몇 조사를 보면 실제로 유산소 운동만 한 것보다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더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근육이 좀 커지면 아무래도 그 근육 안에 콜레스테롤들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산소 운동과 뭔가 몸의 근육을 쓰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중년 나이가 되니까 근력 운동하면요, 막 무거운 거 들고 뭐 이게 사실 운동하는 것보다 근육통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더 힘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하실 때 원칙은 뭐냐면 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 몸이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시고 난 다음에 안 느껴지시면 이게 하긴 제대로 운동이 안 된 네,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뭐가 됐든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횟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운동 횟수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주일에 4회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하면 안 되고 4회나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나 교수님? 그 연구를 보면은요, 그 운동 효과가 가장 좋은 그룹은 일주일에 중간 강도 운동을 최소한 150분 이상, 그리고 고강도 운동일 경우는 딱 절반, 75분 이상은 하는 게 좋다고 돼 있는데요. 그거 이제 하루로 나누다 보면 한 150분을 일주일 하면은 20분, 3일 내지 4일 하면은 한 3, 40분 이상은 해야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인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아프시다 그랬죠? 네네. 그게 이제 근육이 다쳤다가 회복하면서 근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날마다 하는 걸 권고하진 않고요. 이틀에 한 번씩 쉬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돌아가면서 네. 월요일 날 상체 운동했으면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은 하체 운동하고 코어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근력 운동은 또 다른 이유로 규칙적으로 3, 4회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계획표를 짜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슬렁슬렁하게 되거든요. 운동 강도는 어떤 게 적절할지 봅니다. 40분 이상 그리고 중강도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요. 네, 저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뭐 중간 강도 운동이라 고강도 운동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연령별 최대 심박수의 뭐 60% 정도면은 중간, 70 이상이면 고강도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개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보통 중간 강도라 하면 유산소든 근력이든 할 때는 조금 힘든 거죠. 근데 쉬고 나면 회복되는 정도고요. 괜찮아지네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조깅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중간 강도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숨이 차서 못 한다. 네네. 그 정도가 보통 중간 강도고요. 그리고 대화 자체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분에서는 고강도일 고강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운동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유의점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유의점은 무리한 운동에 땀 철철 흘리지 마라.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 교수님? 네, 지금 이 교수님이나 나 교수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운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성지방이 너무 높은 환자들은 이게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요. 네. 사실 술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엄청 올라가는데 제가 술 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죠? 작년 연말에 보통 중성지방이 한 100 정도 되는데 이분은 한 4,000 정도 됐었어요. 네,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이한테 혈액을 투명 튜브에서 뽑아서 우리 병원 가면 그 뽑는 튜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뽑아서 조용히 그 창가에 이렇게 세워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여드렸구나. 다음날 저거구나, 아침에 저거. 예, 저 보세요. 저 오른쪽에 그 어머나. 하얀 튜브. 와. 아침 회신을 가니까 환자분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렇지. 놀라서. 그러니까 저렇게 보니까 마치 곰국을 끓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그 곰국 기름 뜬 거랑 똑같아요. 걷어내는 혈액이 네, 저렇게 네. 사골 그러니 위에 뜬 자기 거죠. 몸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다는 걸 본인이 알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술 끊고 요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운동은 하지만 상태는 조금 의사랑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운동할 때 유의할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질환 동반된 고지혈증 환자는 주치의와 상의 꼭 하세요. 나왔어요. 네, 저희가 외래 오시면 항상 운동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선조들이 하신 말씀 중에 과한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창동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동은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왜 가끔 등산에 갔다가 또는 마라톤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 운동을 어떤 강도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네. 심장병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심장병의 상태에 맞게 운동을 처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헬스장 가서 이제 개인 트레이너들이 PT라고 하죠. 개인 치료해 주는 것처럼 담당 주치의가 환자분의 심장 기능에 따라서 맞춰서 운동을 처방을 해줍니다. 이런 운동을 얼마의 강도에 맞게 하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주치의분이랑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질환뿐만 아니라 약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다음 유의점인데요. 근육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상의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약이 뭘지 이 교수님. 네. 저희가 보통 이 복용하는 약 중에 근육 쪽에 이렇게 이상을 일으키는 약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약을 먹으면서 내가 안 느꼈던 근육 통증 또는 운동을 할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약 중에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 통증, 근육 병증, 근육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운동을 적절한 강도로 하시면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주치의랑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운동 얘기 나온 김에 고지혈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내 운동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고지혈증 완화에 도움되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발차기 운동입니다.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준 뒤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올려주면서 두 팔은 동시에 내려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반복해서 8회씩 총 3세트 운동해주세요. 강한 반동을 준다면 낙상이나 관절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만큼만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팔다리 올리기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어 혈당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트에 다리를 펴고 똑바로 앉은 후 팔은 허리 뒤로 짚어주면서 몸통을 곧게 세워주고 숨을 내쉬면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려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잠깐 숨을 멈추고 3초간 유지하다가 원래 자세로 천천히 돌아와 줍니다. 반대쪽 다리와 팔도 동일한 방식으로 8에서 10회씩 3세트로 시작해 점점 늘려주세요. 세 번째는 허벅지 대퇴사두근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펴줍니다. 왼쪽 무릎을 오른쪽 허벅지와 같은 높이까지 들어 올려주고 무릎을 편 상태로 그대로 7초간 유지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을 할 때마다 8에서 10회씩 진행해주세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 잉여 열량을 소비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반복할 때 움직이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내에서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으로 고지혈증 이겨내세요.